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공항의 활주로 재포장 공사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내년 3월 재개항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 항공사들이 적자를 이유로 재취항을 꺼리는 등 해결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3월 재개항을 목표로 내부 시설 개선 공사가 한창인 포항공항. 공항공사와 포항시, 경상북도는 재개항 후 공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항공사는 올해 4월 개통한 KTX 포항역을 경쟁 상대로 항공료 할인 등을 통해 비슷한 가격 정책을 펼칠 계획입니다. 공항공사에서는 공항 시설 사용료를 공항 이용객들에게 할인 정책을 써서 거의 그러니까 KTX 요금 수준으로 그런 그 전략을 지금 세워놓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경북도에 10억 원의 재정 지원금을 신청했으며 오는 2020년 울릉도 공항 개항에 맞춰 지역을 기반으로 한 소형 항공사 설립을 계획 중입니다. 지역을 포항공항을 기반으로 하는 그 소형 항공 운송사를 설립할 민간 자본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그 50인승 이하 소형 항공사니까 항공기니까 노선이 다양화될 수 있을 겁니다. 지역 국회의원도 국토부에 포항공항 운항 재개를 촉구하는 등 지자체에서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정작 대형 민간 항공사들은 노선을 유지하는 데 연간 20억 원이 넘는 적자가 발생한다며 재취항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도 그냥 예산을 준비하고 있다 정도로만 저희한테 얘기를 하셨고 협의가 따로 있었던 것도 아니고 구체적인 내용도 없어서 저희도 그 부분 가지고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지금. 대부분의 수입을 국제선을 통해 얻고 있는 민간 항공사들이 국익과 지역 시민들을 위해 한 걸음 양보하는 자세로 국내선을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오늘 경주와 포항을 잇따라 방문했습니다. 김 대표는 선친이 일제하에 인수한 초등학교를 찾아 민족을 위해 많은 일을 했는데도 아버지를 친일 인사로 거론하는 것은 역사 왜곡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철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아버지가 일제하에 인수한 초등학교를 방문해 학생들로부터 환영을 받았습니다. 김 대표는 개교 100주년을 기념해 지난 2011년 동창회에서 제막한 선친 흉상에 책 2권을 바치고 묵념했습니다. 한 권은 아버지 평전이고 다른 하나는 부친의 친일 행적에 대한 해명 자료를 담은 것입니다. 김 대표는 아버지가 1936년 전 재산의 반을 털어 폐교 위기에 처한 학교를 인수하는 등 많은 애국 활동을 했는데도 정쟁으로 과장 왜곡되고 있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좌파들에 해가지고 아버지가 친일파로 매도당하는 게 내가 정신 안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김 대표는 이에 앞서 경주 월성 발굴 현장을 둘러보고 백제문화복원에 1조 원대의 예산이 지원된 적이 있다며 신라문화 발굴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같이 힘을 합해가지고 원래 계획되어 있는 것보다 좀 빨리 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대표는 가락김씨 종친회가 주최한 추계 향사에 초헌관으로 참여해 불굴의 의지로 삼국 통일의 위협을 이룬 김유신 장군이야말로 자신의 정치적 표상이라며 통합과 통일의 의지를 표현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오늘 이상득 전 의원을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지난 2009년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선임에 개입하고 신제강공장 공사 중단 사태를 해결해준 대가로 몇몇 협력사의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의 심한 저혈압과 녹내장 등 건강 상태를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고 정 전 회장의 영장 청구 여부는 추가 검토를 거쳐 결론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주황산 국립공원 면적의 30%가 속해 있는 영덕에도 탐방로를 개설하기 위해 전담 조직이 신설됐습니다. 하지만 국립공원관리공단 영덕분소가 만들어진 지 4년이 넘도록 탐방로 개설은 하세월입니다. 김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항산 국립공원 면적 107제곱킬로미터 중 29제곱킬로미터는 영덕군 달산면과 지품면에 속해 있습니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돼 마을 주민조차 입산이 통제되는 등 각종 규제로 불만이 높자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 탐방로를 개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009년부터 준비해 2011년 옛 한전 영덕지사 건물을 매입해 영덕분소를 개설했습니다. 현재 직원은 4명, 4년이 흘렀지만 영덕 구간에는 여전히 입산이 통제돼 있습니다. 공단은 4억 원을 들여 탐방로 11km를 개설했지만 영덕군이 주차장과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만들지 않아 탐방로를 개방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안선 도로에서 공원으로 들어오는 도로가 협소하고 주차장과 화장실 같은 편의시설이 전혀 없어서 당장 탐방로를 개방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지만 등산객들은 탐방로가 부실해 길을 잃어버릴 뻔했다며 고개를 내줬습니다. 근데 길은 영 안 좋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길을 잊어먹기 쉽고 지금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탐방로가 개설된 줄 알고 등산객이 성급하게 찾는 바람에 주민들은 농사일에 방해만 받고 있습니다. 약을 살포하다 보면은 관광차가 못 지나가면은 크락션 울리고 하면은 이거 뭐 순지한 농부들은 뭐 잘못된가 싶어 약을 치다 말고 뛰어나오면은 참 짜증날 때도 많고. 편의시설은 만들지 않고 관광객이 오기만을 고대한 영덕군. 직원 4명으로 조직을 신설하고도 정작 업무는 미온적이었던 국립공원관리공단 모두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이사철이 마무리되면서 경북 지역 아파트 시장의 거래량이 줄고 가격 상승세도 급격히 둔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2주간 경북 아파트 시장의 가격 변동률은 평균 0.03%로 강보합세를 보였습니다. 지역별로는 안동시와 영주시가 0.26% 오른 반면 구미는 0.09%, 경주는 0.01% 각각 하락했고 경북의 전세 가격도 지난 2주간 0.02% 오르며 강보합세를 나타냈습니다. 포획이 금지된 밍크 고래를 잡아 전문 식당에 팔아온 조직이 적발됐습니다. 확인된 것만 모두 24마리, 19억 원어치입니다. 도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늦은 밤 선원들이 어선에서 화물차로 커다란 자루를 옮겨 싣습니다. 곧바로 옮겨진 비밀 창고. 부위별로 해체된 고래고기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포획이 금지된 밍크고래입니다. 포항과 울산 앞바다에서 몰래 잡은 것들입니다. 작살로 밍크고래를 잡아 곧바로 해체한 뒤 자루에 담아 바다에 띄워두면 운반책들이 밤에 육지로 들여오는 수법을 썼습니다. 단속을 피해 작은 항구에서 가로등도 끈 채 작업했습니다. 부표에 달아 해상에 띄워놓았다가 브로커가 알선한 운반책들이 어선과 대포 차량을 이용해 운반하였으며 박모 씨 등이 몰래 잡은 밍크고래는 지난 6월 이후 석 달간 24마리, 한 마리에 2천만 원씩 받고 부산 울산 지역 도매상에 넘겼고 식당 주인들은 4배 비싼 값에 팔아 19억 원을 챙겼습니다. 고래는 다른 물고기를 잡으려고 쳐놓은 그물에 우연히 걸려 죽은 경우에만 유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수요에 비해 공급이 딸리고 비싼 값에 거래돼 불법 포획이 끊이지 않습니다. 경찰은 박 씨 등 10명을 구속하고 도매상 등 3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올 들어 연근의 어획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올 들어 지난달까지 연근의 어업 생산량이 62만 4천여 톤으로 지난해에 비해 11% 늘었으며 어종별로는 멸치와 고등어, 오징어, 전갱이, 갈치 등의 순으로 어획량이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수산물 수출액은 지난해에 비해 8% 감소한 반면 수입액은 3%가량 증가했습니다. 농협 경북지역본부는 오늘 경상북도에 후원금 13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경상북도는 받은 후원금 가운데 9억 원을 농어민에게 연리 1% 저리로 융자해주는 농어촌 진흥기금에 나머지 4억 원을 경북농민사관학교에 배정해 사용할 예정입니다. 농협은 지난 1993년부터 농어촌 진흥기금에 139억 원을 출연했고 농민사관학교에 20억 원을 후원했습니다. 어린이집 집단 휴원 사태와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 경북도당은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보육 정책이 표류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지난해 정부 지원 보육료가 40만 1,000원으로 표준 보육 비용의 83% 수준에 머무는 등 예산의 비현실화가 갈등의 핵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지방재정 시행령을 고쳐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 지출 경비로 강제하면서 지방교부세를 이용해 지방정부를 길들이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동해해양경비안전본부는 오늘 울릉도에서 발생한 응급환자 61살 김 모 씨를 헬기로 포항의 한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김 씨는 울릉의료원에서 치료 중 뇌경색이 의심돼 의료원 측에서 동해해양경비본부에 헬기 이송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5년간 포항 스틸러스 감독으로 활약했던 황선홍 감독이 올 시즌을 끝으로 포항을 떠나게 됩니다. 구단과 감독은 포항 시민과 팬들을 위해 앞으로 남은 마지막 3경기에 최선을 다해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고 밝혔습니다. 구단 관계자는 황 감독이 한국을 대표하는 지도자로 더 한층 발전할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해 미래 성공을 기원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상북도 교육청은 오늘부터 이틀간 경주에서 영호남 교육지도자 합동연수를 실시합니다. 교육청은 전남과 경북 지역의 교육장과 교육감 40여 명이 참석하는 이번 워크숍이 두 교육청의 업무 내용을 서로 공유하고 교류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하루하루 날씨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공기가 다소 쌀쌀했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한층 더 춥겠습니다. 양태빈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내일은 옷깃을 단단히 여미셔야겠습니다. 오늘보다 더 추워지겠는데요. 내일 아침 최저기온이 경주와 울진 5도, 포항 8도, 영덕 6도로 다시 한번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하루가 되겠습니다. 낮에도 공기가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오늘보다 3도에서 4도 정도 내려가면서 13도에서 15도 선을 보이겠는데요. 매서운 바람까지 불어와서 체감온도는 더 낮겠으니까요. 옷을 도톰히 입으셔야겠습니다. 연일 파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요즘 들어 동해상의 파도가 계속해서 높게 일고 있는데요. 내일도 오늘처럼 최대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경북 동해안 지역은 구름 조금 있다가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5도에서 8도, 낮 기온은 13도에서 15도가 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구름이 다소 지나겠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겠는데요. 아침 기온이 울릉도 8도, 독도 9도로 쌀쌀하겠습니다. 동해상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동해중부 먼바다는 오전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파도는 0.5에서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도 춥겠지만 토요일은 더 춥겠습니다. 다음 주 들어서는 기온이 조금 온화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 열린 12.8 재보선에서 울진군 다선거구 기초의원에 무소속 52살 황유성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황 후보는 2,955표로 김정희 후보를 43표 차로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전국 24곳에서 실시된 이번 재보선의 최종 투표율은 20.1%로 경남 고성군수 1명과 광역의원 9명, 기초의원 14명이 뽑혔습니다. 중소기업 융합중앙회가 개최한 중소기업 융합대전에서 경주 동진이공 김은호 대표가 교류협력 산업훈장을 받았고 한수케미칼 김상수 대표가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김은호 대표는 중소기업 융합중앙회를 이끌면서 일자리 창출 활동에 기여하고 지원센터를 설립해 중소기업 성장과 융합활동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김상수 대표는 중소기업 이업종 간의 활발한 교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섰고 매년 봉사활동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 점이 좋은 평가를 얻었습니다. 포항해양경비안전선은 오늘 포항 송도 인근 해상에서 포항시청 등 지역 기관들과 함께 대규모 유조선 기름 유출 사고에 대비한 해안 방제 합동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지역 해역 특성에 맞는 현장 대응력을 키우고 기관 간 긴밀한 협력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송도 인근 해상에서 화물선에 적재 중이던 벙커 CU가 해상에 유출되는 상황을 가정해 실시됐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다중 이용시설에서 불이 났을 때 직원들의 초기 대응 능력을 키우기 위한 소방 경진 대회가 오늘 포항 롯데백화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백화점 매장에서 불이 나 유독가스가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백화점 직원들이 소화전과 소화기를 이용해 화재를 초기에 진화하는 능력을 집중 평가했습니다. 백화점과 같은 대형 건물에서는 자체 소방대의 초기 활약 여부가 화재 시 인명피해를 줄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경상북도는 메르스로 타격을 받은 의료 관광을 회복시키기 위해 지난 26일 중국을 방문해 내일까지 유치활동을 벌입니다. 경상북도는 척추관절과 갑상선암, 담석 치료기술 등이 우수한 도내 3개 병원의 관계자들과 함께 중국 중경과 남경 등지를 찾아 의료관광 홍보 설명회를 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상북도를 찾는 외국인 환자는 2013년 1,500여 명에서 2014년 3,400여 명으로 2배 이상 느는 등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부터 농약관리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농약 안전 사용 기준을 위반한 농업인과 판매자에 대해 처벌과 안전교육이 강화된다고 밝혔습니다. 농약의 안전 사용 기준을 위반한 농업인에 대해서는 회당 20만 원, 40만 원, 60만 원이던 과태료가 20만 원씩 오릅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